다음은 아까 이게 캔슬레이션 주파수가 생겼잖아요. 아까 인페이지와 아웃 페이지가 똑같아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가 이게 재밌는데요.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캔슬레이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직전 주파수하고 직후 주파수하고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요. 아까 이렇게 동위상 성분이 이렇게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세 주파수를 딱 지나고 나면 여기 갑자기 바깥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위상 성분 위치가 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여기 상은 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그 인페이지하고 아웃 페이지 있잖아요. 동위상 여기상이 같아져 버리면 이런 굉장히 나쁜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페이프콘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안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왔죠. 근데 이게 같아져 버리는 이렇게 서로 만나버리는 지점이 생겨버리면 이게 이렇게 체인지가 싹싹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나빠지죠. 아까 페이프콘 보십시오. 이게 줄어드니까 진동 질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음압이 좀 높아졌다네요. 그쵸? 방사면역이 줄어든 대신에.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다시 늘어나 버리죠. 다시 바깥쪽에서 진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또. 인페이지 성분이. 굉장히 이제 주파수 특성도 나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생기게끔 이제 스캔을 해서 나오는 주파수 인페이지하고 동위상하고 역이상 부분을 에너지 레벨을 잘 분석을 해서 그게 안 생기게끔 잘 설계해야 되는 게 일단 생겨버리고 나면 굉장히 나쁜 영향이 많이 있죠. 아시겠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자, 다음은 이제 이거 비대칭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렇게 생기면 락킹 모드죠. 그렇죠? 요렇게. 요 밑에 보이스 코일이 어떻게 구동할 건지 대충 보이죠? 네, 저렇게 되면 보이스 코일이 긁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크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예, 처음에 출시할 때는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처음에 과다하게 안 생기거든요. 이제 뭐 락킹 모드 에이 뭐가 중요해 뭐 그냥 출시할 때 아무 뭐 상관없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출시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듣잖아요, 음악을. 그쵸? 그럼 에이징이 걸리죠. 에이징이라는 말들은 결국은 뭐냐고 하면 스티프니스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형태예요. 더 딱딱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내가 길을 들어가는데 길을 들이는 과정이 결국 스티프니스가 줄어드는 건데 줄어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헐렁해진다고. 그럼 이게 락킹 모드가 더 견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20dB 이상 확보라고 이야기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 확보가 돼야 어느 정도 듣더라도 이게 안 생기는데 출시는 됐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막 크레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가 이상하다고. 내가 만들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 진동판이다. 그럼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피크로 나타나는 거 있죠. 엑셀레이션 레벨에서. 이 지점을 찾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거기다 2차가 되면 여기 커지고 여기 작아지고 여기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 2차가 모드. 1차 모드일 때는 락킹으로 뜨고 원주 모드 2차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생길 거고 3차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뜰 거고. 예. 그러면 2차 3차부터는 락킹 모드는 안 생기겠죠. 긁히는 거는. 이렇게 될 때만 락킹이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는 락킹은 없습니다. 그냥 이 쪼그라들고 있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원주 모드의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이걸 락킹이라고 해요. 이 긁히는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90도 AAL 성분의 90도 성분이 최대값을 발생시키고 SPL에서도 90도가 최대값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SPL이든 AL이든 아까 음압이 기여 못하는 부분이 SPL의 90도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쿼드라트 성분. AL도 마찬가지고 이 성분의 피크를 보면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오후 되면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본다 그랬잖아요. 뷰어 프로그램. 여러분 다 까셨을 거잖아요. 이 통해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이 락킹 모드 이야기를 했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게 20dB 이상 확보가 됐잖아요. 확보가 되면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평판. 이거는 딱 보면 무슨 뭐냐면 이거는 그냥 그 페이퍼로 된 코니형 스피커예요. 페이퍼. 그러니까 이렇게 피크도 없죠. AL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 댐핑이 잘 돼 있는 종이콘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거라고.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상태에서 하는 거지. 계속 에이징하면 계속 커지겠죠. 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 레벨을 봤을 때, 그냥 계속 이제 예를 들면 한 달 뒤에 들잖아요. 그럼 좀 더 커져 있겠죠. 어쨌든 그게 6dB 정도, 10dB 정도로 더 가까이 붙으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긁힌다는 거지. 근데 긁힌다고 해서 THD를 재면 그게 THD 잘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러브 앤 버저라는 걸 통해서 있잖아요. 비정형 왜곡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음질이 나빠지는 거죠. 소리가 그럭그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펄스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더 심화가 되면 이제 진짜 긁혀가지고 이제 나중에 타버리는 거거든요. 계속 긁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 기준 정도를 현재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10dB, 10dB, 6dB, 최상으로 6dB까지.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커지면 정말 이제 경험치적으로 있잖아요. 그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꺾이는 커진다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30이 더 좋겠죠. 작아지는 거니까. 근데 그 출시될 때 이 정도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다는 건데, 마이크로나 슬림처럼 이게 서라운드하고 스파이더가 따로 있는 거 없이 하나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게 10dB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제너럴 스피커 할 때 이야기하는. 이제 강체 모드에서의 지향성 패턴인데요. 이게 이제 강체 모드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정중앙에서는 이렇게 그 모든 이렇게 그 뭐지 아까 이렇게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음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센터 지점에서는 다 도달 시간이 다 같겠죠. 그렇죠? 같기 때문에 다 더해지는 형태로 커지는데, 이게 센터에서 벗어난 지점 같은 경우에는 도달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 도달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인페이즈냐 아웃페이즈냐에 따라서 이제 음질이 이제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서는 더 더해질 거고,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서는 줄어들 거고 해가지고 이제 음색이 막 달라지고 음압도 줄어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게 이제 그 지향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정면에도 만약에 얘가 강체 진동을 한다면 정면에 듣는 게 제일 좋겠죠. 옆으로 가면 이제 고주파수에서부터 파장이 짧은 것부터 이제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이거 그 민방위 사이렌 쪽을 제가 근데 민방위 사이렌 제가 이렇게 설계를 대부분 했었거든요. 민방위 사이렌 보면 동사무소 가보면 쭉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이 있는 데 있잖아요. 민방위 사이렌이 재미있는 게 특정음이 나오거든요. 그쵸? 윙 해가지고 특정음이 나오잖아요. 이건 무조건 많이 싼다 해가지고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 끝에 있는 이쪽에 까먹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높이가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사람이 듣는 게, 사람은 여기 밑에 있고 위에 높이 설치 있잖아요. 정축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그래서 뭐 그 주파수에서 이게 몇 단 높이가 제대로 좋은 건지 그런 걸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특히 저기 뭐 임진강 이런 데서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그냥 무작정으로 그냥 막 이렇게 막 많이 달면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특정 주파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얘가 어떤 데서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사인판 해주면 소리 거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벗어날 때. 어쨌든 이게 그 지향성 패턴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굉장히 계산하기가 쉬운데, 이게 나중에 이제 분할 진동이 생기면 있잖아요. 중앙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정축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더해지는 게 아니겠죠. 정축에서 듣는 것들 분할 진동 때문에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축보다는 옆에서 듣는 게 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효과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코온형일 때 어떻게 들리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코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방사되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리고 코온형 진동판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보면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평면파 형태로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코온형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는 이게 만약에 전달 속도가 낮은 종이 재질의 뭐 예를 들면 뭐 진동판이었다고 하면 힘은 다 여기서 전달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전달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전달 속도 때문에 있잖아요. 실제는 아니고 이 구형파로 이렇게 가요.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구형파로. 그래서 그 진동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금속 진동판으로 해서 빨리 전달되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되게 좋죠. 분할 진동을 굉장히 억제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특성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전이 주파수 돼요. 이런 부분들이고 리지드 콘일 때, 플렉시블 할 때, 이게 아까 그 롱기튜드널 모드, 원주 모드에서 다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수식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 평면파일 때는 이렇게. 이제 분할 진동이 생겨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게 정축상이 있다고 해도 얘하고 얘하고 서로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쪽과 이쪽에 도달 시간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평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축에서 들으면 오히려 음질이 더 나빠져요. 소리도 더 줄어들고. 그래서 TV 같은 거 지금 음질 평가할 때는 정축에서 들으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번에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KS 기준 새로 이번에 뭐 TT에서 만드는 새로운 측정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 공간 평균을 시키는 개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0도, 위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총 9군데, 한 12군데 정도 이렇게 평균을 시킨 걸 대표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야 실제로 사람이 듣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옵니다. 특히 내가 그 평판형 가까운 적어도 여기서 아이고 어디 갔지? 여기 봤을 때 각도 있잖아요. 90도다 그러면 완전히 플랫한 걸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요 각도, 요 각도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게 90도에 가까운 걸 거잖아요. 근데 70도보다 더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70보다 더 큰 걸 플랫한 것 쪽을 간다고 하면 이게 그 한 특정 지점 되는 것보다는 그 옆으로 방사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 분할 진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연구실에 대학원에 있을 때 그 음질 평가해주는 그 툴을 그 당시에 이제 팀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할 때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됐었어요. 그때 잘 몰랐거든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뭐 그때 스피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주관 평가 결과하고 객관 평가 결과하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들이 특히 고주파수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3, 4년 전인가 이제 페이퍼에서 그 한쪽에 있는 그쪽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주관평가하고 음질, 객관평가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라든지 유럽에 있는 그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실제로는 지금 그 평가 프로그램 돌려가 하는 것들이 다 그쪽에서 해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그 맨날 뭐 TV 뭐 연초되면 가가지고 막 얻어맞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죠? 알지? 그게 다 이제 그 사람들 룰에 따른 건데, 그거는 이제 공간 평균을 통해서 해요. 그게 바로 스페셜 뭐 리스닝 윈도우라는 개념인 건데, 그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좀 더 가까워요. 청감적인 거예요. 왜냐? 스피커 자체가 생겨먹은 게 0도에서 더럽게 나오고 있고 생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면 안 돼.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요, 희한한 특성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진동을 보면, 왜냐 그러면 뭐 좀 헤드폰은 좀 크잖아요, 진동판의 면적이. 그리고 비닐로 돼 있잖아요. 잡아주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뭐, 온갖 쓰레기 같은 진동들이 다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이 스피커만큼 소리가 나오냐? 뭐
이어폰, 헤드폰 뭐 몇백만 원짜리 사는 사람들 보면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포트볼이니까 사실은 든다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그게 절대 좋은 소리가 나올 수는 없어요. 진동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예. 그럼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좋게 이렇게 형성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방사 특성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한쪽으로 날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헤드폰 안에서 듣는 거야. 거의 뭐 아까 프레셔 챔버 조건이기 때문에 어디는 날아가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바로 고막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어쨌든 음질 특성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스캔을 해서 나온 결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요약을 하자면 아까 AA라고 그랬어요. Accumulated Acceleration 레벨 가지고 누적 가속도 레벨이 있고요. 이게 빨간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변환기가 갖고 있는 기계적인 운동에 대한 총체적을 보여주는 거죠. 에너지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축상에서의 음압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뭘까요? 여러 가지 캔슬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 거, 분할 이동 때문에 차이가 난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 파란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음향 파워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지만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이제 다 계산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그 레일리 그 인테그랄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뭐 그 쭉에 대해서 반에서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 합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다른 걸로 하면 무향실에서 있잖아요. 턴테이블에 스피커가 돌리면서 있잖아요. 다 잰 거랑 마찬가지. 음향 파워겠죠. 음향 파워. 전체적으로 다. 내가 720군데 다 됐자. 뭐 예를 들면 5도씩 10도 간격으로 예를 들면 다 됐다. 그럼 쭉 해보면 뭐 720군데, 360군데가 나올 거잖아요. 그걸 다 잰 거예요. 다 누적을 시킨 거라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뭘까요? 지향성이겠죠. 지향성. 이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뭐 어떤 지향성이겠어요? 무지향성이죠. 무지향성.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주파수에도. 그쵸? 저주파수에는 세 개가 똑같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주파수에서는 무지향성으로 나오고 강체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강체 운동을 하니까 얘하고 차이가 없겠죠. 여기서는. 그쵸? 그리고 무지향성이니까 얘하고 같겠죠. 일로 가는 에너지는 일로 가는 에너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파수에서 있는 주파수에서 차이가 크게 생긴다는 얘기죠. 특히 고주파로 갔을 때 더 크게 생기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그 지향성이라는 게 평판이 있잖아요. 평판형 같은 경우는 또 재미있게 벌어져요. 아까 옆으로 날아가는 에너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향성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 작아요, 차이가. 근데 그러면 지향성이 큰 게 좋을 거야, 나쁜 게 좋을 거야? 근데 스피커 보면 그거는 스피커의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소리를 디퓨즈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확산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지향성이 넓은 게 좋을 거고 명료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뭐 지향성이 낮은 게 지향성이 높은 게 좋을 거고 지향각이 좁은 게 좋을 거고. 그러면 한 번에 뭐 여러 사람을 많이 듣고 싶다. 그러면 또 지향각이 넓은 게 좋을 거잖아요. 그죠? 그건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또 듣는 환경이 굉장히 잔향이 많은지 잔향이 없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SR업자들은 그런 거 많이 따지죠. 그렇죠? 이게 야외에서 공연할 때는 이제 이게 바깥에가 없기 때문에 반사면이 없기 때문에 또 좀 다른 거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 목욕탕이라든지 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잔향이 심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최대한으로 지향각이 좁을수록 좋겠죠. 그래야 뭐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따라서 약간 지향성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이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금 지향성을 재려면 무향실에서 턴테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인클로저에 대한 부분이에요. 스피커 인클로저요. 이게 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통에 대한 것. 이제 이거는 통도 다 재버린 거예요. 지금 통도. 스피커 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닛만 잰 게 아니고 유닛이 통에 이렇게 꼽혀 있을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렇죠? 통을 한번 다 잰 겁니다. 한번 볼게요. 어머나. 이게 통도 이렇게 떠네? 이게 416Hz일 때입니다.
이 통이 이렇게 막 떨죠. 이제 이렇게 통이 떨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얘랑 같은 위상으로 안 떨죠. 그렇죠? 위상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통에 대해서 통은 무조건 단단할수록 좋고 사실 경계 조건이 만들어야 되고 이게 떨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400Hz 같으면 굉장히 이렇게 진동권이 크게 운동을 한 거고 진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떨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통도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스캔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턴테이블이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한 40cm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더 큰 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아까 통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게 여기상 성분이 얼마만큼 크느냐 작았느냐. 눈으로 봐도 아는데 어느 주파수에서 어떻게 생기는지를 얘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50Hz 이렇게 이쪽이 지금 50Hz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416Hz 여기 이렇게 보니 크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 916Hz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많이 쓸까? 자동차지, 자동차. 자동차에 이렇게 그 문 있잖아요, 문. 자동차는 문짝 안에 있는 문짝 자체가 인클로드로 작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취약한 거죠. 사실 그 자동차는 우리는 유닛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 가더라도 이걸 실제로 스피커를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조립하는 아저씨잖아요. 현대자동차 조립하는 윙윙 하면서 이렇게 개판으로 달아버리고 막 이쪽에는 힘을 세게 주고 이쪽에는 약하게 주고 뭐 이렇게 줘버리면 이거 엉망으로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아무리 유닛이 좋더라도 우리야 스피커 이게 하이파이 만드시는 분 통까지도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잘 만드는데 자동차는 사실 참 아주 우울한 경우죠.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저씨들이 그걸 그냥 뭐 부품으로 생각할 거잖아요. 휙휙휙휙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이게 다 돈일 거니까 이거는 그네들이 이걸 뭐 인크로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덮어주는 그냥 뚜껑 정도로만 생각을 할 거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스피커 통은 무조건 내부 손실이 큰 무거운 게 제일 좋겠죠. 이거는 지가 바운더리로서 작용을 해야지 지가 공진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뭐 그 업체들 보면 요걸 갖다가 잘 이용을 해서 소리를 뭐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뭐 고래청대에다 담으면 고래청대적인 소리가 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장독대에 담으면 장독대적인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통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변환기라는 게 그 원음을 그대로 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지 있잖아요. 그걸 막 이상하게 왜곡시켜가지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텅 치면 항아리 퉁 치면 둥 하고 소리가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는 공진이 생긴다는 얘기가 스피커를 공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경계 조건으로서만 딱 작용을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피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카 튜닝 할 때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다 방진제 다 붙이잖아요. 그쵸? 옛날에 한번 차 튜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런 것도 안 생기게 하려고 방진제 붙이고 구멍 막아내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검 내용들을 보면 이제 진동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주파수 음압이 얼마나 평탄한가? 음압이라든지 파워가. 두 번째, 진동판의 진동이 충분히 댐핑이 되는가? 댐핑이 되고 그 진동 모드가 충분한가? 그 다음에 댐핑이 충분한가? 그쵸? 아까 이렇게 AL이 뿅슉 이렇게 AL이 특정한 게만 팍팍 뜨면 차라리 이렇게 많이 떠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막 밀도가 높게 생성되면 되는데 그거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리스닝룸 설치할 때 있잖아요. 리스닝룸이 작으면 있잖아요. 하늘에 두 쪽 나도 좋은 소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홀 자체는 커야 이게 모달 덴시티가 우리 가청대에서 이렇게 커져 버리거든요. 홀이 작아져 버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듣는 대역 있잖아요. 뭐 500에서 1km, 2km 대역에서 이렇게 슉슉 이렇게 뜨기 때문에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리스닝룸이라든지
홀 같은 경우는 클수록 기본적으로는 모달 덴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정도에서 몇 개만 이렇게 툭툭 떠버리면 가청대역에서 굉장히 안 좋겠죠. 여기 뜨고 여기 뜨고 여러 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다 떠버리면 그 문제는 없는데 아예 안 생기든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체 모드가 분할 진동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돼 가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그러려면 바깥쪽에 밴딩 스티프니스가 커지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향 소거가 되는 거 아까 캔슬레이션이 있잖아요. SPL, DB 발생되는 거 20dB, 적어도 10dB 이상 차이 나고 이렇게 돼 있는지, 동이상 성분이 주도적인가, 그쵸? 6dB 이상 차이가 나게끔, 진동판 중앙에서 동이상이 발생되는가, 그쵸? 페이퍼콘 같은 경우에는 동이상이 다 중앙 쪽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는 적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동이상 성분의 면적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가, 고주파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진동 질량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그리고 음압을 발생시키지 않는 쿼드로트 성분, 90도 성분이 최소가 되어 있는지, 최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는 뭐 볼 때문이냐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락킹 모드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시자 인디케이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는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20dB 이하로 이렇게 줄여줘요. 락킹 모드가 굉장히 적은지 20dB 이하로 적은지, 그 다음에 국소적으로 큰 변이 있죠. 아까 터미널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이라든지 서라운드 분위기가 균일하지 않아가지고 허접한 서라운드 사와가지고 붙였을 때 이렇게 어느 한 점에 막 미친 뭐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향 개수가 지향성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원주 모드가 고차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고주파수에서 오히려 대력을 늘릴 수 있다 그랬죠. 강체 진동보다. 그게 그 음향 파워에 전체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오히려 까무는 쪽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쭉 이거를 스캔해가지고 보면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지금 어제 프로그램하고 예제 파일 받으셨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오후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그걸 깔아 놓으셔야 돼요. 예? 지금부터 그 이제 세 가지 예제에 대해서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만 더 하고, 근데 이 예제가 뭐냐고 하면 이 세 가지 큰 예제가 있어요. 페이퍼콘, 그렇죠? 이게 적당한 이렇게 공률을 가진 페이퍼콘,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우리 형태죠. 페이퍼 재질이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재질이 페이퍼가 아니고 마그네슘으로 바꿔봤어요. 금속 재질로. 대신 여기 센터는 없어요. 이게 총알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되어 있는 거.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플랫한 거예요. 평판 진동판. 이 세 개일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특성이 바뀌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아주 제일 더러운 쪽으로 가겠죠. 딱 보면. 그럼 이 두 개는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콘이에요. 이게 0도에서 잰 음압 특성이고 30도에 대해서 잰 음압 특성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대칭적으로. 그래서 이 지점이 아까 뭐였냐고 하면 역링 진동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시작되는 지점인데,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이렇게 피크 성분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내부 손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종이는 아시겠지만 치면 어떻게 돼요? 퍽퍽거리지, 팅팅거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손실이 좋은 거예요. 다음, 마그네슘. 쇠재질이죠. 플랫한 성분은 훨씬 더 높이까지 올라가겠죠. 이거보다는 여기까지 거의 플랫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금속 그 고유의 내부 손실이 굉장히 약해져요. 피키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주파수 30도에서 쑥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 생기고요. 다음은 평판형 진동판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한 800Hz부터 이렇게. 근데 웃긴 거는 0도나 30도나 별 차이가 없죠. 그쵸? 여기는 0도, 30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 옆으로 나가는 애들도 굉장하거든. 분할 진동 때문에.
이쯤에서부터 분할 진동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제일 나쁠까? 여기서 우퍼 스피커 성능이 제일 나쁜 거, 종이콘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 자, 그럼 사실 이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이거 제껴놓고 이 둘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종이콘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한 분. 왜 마그네슘이 좋다고? 여기 아까 이거 종이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도 많이 듣는데 왜 종이콘인가? 사실은요, 이게 선생님 뭘 선정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저주파수만 들을 거니까. 우퍼잖아요, 우퍼. 그쵸? 어째도 한 이쯤에서 1km, 뭐 2km 사이 잘라서 들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뭘 선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더 좋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더 좋죠. 왜? 더 평탄한 지역이 더 6km까지도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있지만 거의 이렇게 더 여기까지 1km, 2km, 3km, 4km, 5km, 6km 여기까지 거의 평탄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여기서 큰 차이는 사실은 없죠.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요 밑에서 든다고 하면 이거는 우퍼니까 플랜지였다 그러면 좀 다르죠. 근데 이걸 많이 봐야 됩니다. LG 삼성 분들은 이런 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평판일 때 참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얇아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근데 여기서도 볼게요. 이제 빨간 게 가속도 레벨이고 얘가 음압이라 그랬잖아요. 예? 위상텀을 다 제거해가지고 절대값 씌워버린 부분이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는 가속도는 굉장히 커지죠. 근데 음압은 어떻게 될까요? 쑥 떨어져 버리죠. 그쵸? 음압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속도는 근데 올라가죠. 운동을 연락이 하는데 음압이 좀 떨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 내역 볼까요? 1km, 2km, 3km, 4km, 5km는 보니까 가속도도 떨어지고 음압도 떨어지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손을 좀 봐주면 평탄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냥 캔슬 생기는 부분을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죽어도 변화도 안 되는 거지.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동 질량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가속도도 떨어지고 막 같이 떨어져 버렸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없애주려면 어때요? 질량을 가볍게 줘야 되겠죠. 방법은. 무거운 놈 주고 빨리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거 안 움직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리고 AAL하고 SPL이 적당한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 정도. 뭐 한 5에서 8dB 정도. 자, 다음. 이거는, 이 보면 피크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예, 고유모드 음압에서 큰 피크가 발생된다고. 왜? 내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재료가 차가 때문에. 아까 내부 손실은 재료의 특성이라고 그랬죠. 딱 이거 보면, 금속이겠네. 이제 대충은 아는 거죠. 근데 이것도 AAL하고 SPL하고가 한 5에서 10dB 정도 크죠. 이게 요거보다는 크잖아요.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다 찌그러진 형태로 올라가지만 이거 뭐 올라가 있다고 다 이렇게 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상부터는 전체적으로 경영이 쭉 떨어지죠. 이렇게. 피크가 있지만. 이것도 진동 질량 때문에 그래. 음압들이 떨어지고. 이런 특성이 갖고 있다. 다음에 이거는 우퍼 같은 경우. 피크, 공진. 여기서 이제 쭉 떨어지죠. 이거는 진동 질량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800Hz에서부터 피크가 약해요. 이게 뭐냐고 하면 아까 요거 있죠, 이거.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이거 첫 번째 힘 공진. 여기서부터 발생돼요. 근데 이거는 AL, SPL보다 10에서 30dB 굉장히 차이가 커져, 이렇게. 왜? 캔슬레이션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작게 일어나죠. 근데 이거는 더 크게 일어난다. 이 차이가 크잖아요. 연락이 운동을 하지만 음압은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캔슬이 많이 되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콘 진동은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콘 진동은 이거 빨간색으로 보는 거니까 진동은 충분할지 모르겠으니까 음압에서는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아까 평판 진동판, 아까 C 경우 있잖아요. 거기서의 링 역공진이에요. 여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만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 힌지를 달아놓고 이게 질량하고 스튜빈스를 갖고 있는 이거 공진이라고 보면 돼요. 내부링 부분이 경도하고 질량으로 된 공진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기고 나면 바로 그 다음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바로 이제 밴딩 레조넌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 나타나는 주파수에서는 SPL하고 AL에서는 피크 발생이 없어요. 왜? 기계적으로 진동도 크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에만 약간 노는 거니까 음압도 별로 큰 영향이 없어요. 그렇게 별로 특이점은 없어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그 밴딩 그 레조넌스가 생기면서 이제 크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영향이 생기는 거죠. 이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면 얘하고 서로 위상이 반대죠. 앞으로 나갈 때 뒤로 나오고. 이거는 굉장히 큰 기계적인 진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L에서 보면 이게 크게 이런 거가 하나 뜬다고. 그게 아까 첫 번째 800Hz에서 크게 뜬 거 있었죠?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에, 이거 전 주파수에서 얘가 생겼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SPL이나 AL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댐핑 물질에 관련된 건데요. 댐핑 물질은 그 진동파 물질의 내부 손실을 각각의 공진 주파수에서 Q값을 충분히 작게 만들어 음압의 큰 피크를 없앤다 그래요. 그리고 CSD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스피커를 이렇게 발진을 시키고 나서 갑자기 정진시키면 수 꺼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공진을 갖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너링이 더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CSD라는 것들은 뭘 보는 거냐 그러면 그게 스피커의 공진을 보는 거예요. 뭐 어쨌든 CSD로 봐도 되는데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사실은 볼 필요도 없이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거잖아요. 약간 AL 이런 걸로 가지고. 어쨌든 CSD에서의 긴 시간적 왜곡을 없앱니다. 이렇게 쭉 꼬리를 잇는 거 있잖아요. 이는 링잉, 그 링잉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걸 댐핑이 되면 그게 없어지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아까 이게 AL에서 이게 요렇게 되겠죠. Q가 커지면. 내부 손실이 커지면. 그래서 모두 손실 개수와 Q 값은 서로 이렇게 그 반대 관계, 역수 관계가 돼요. 손실 개수가 2 이상으로 증가시키면 제일 좋아요. 2 이상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이런 게 없어져요. 이런 게 없어져요. 이 정도 되면 한 0.1이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2 정도 되면 더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손실 개수를 정제시키는 방법은 진동판의 재질을 변경하는 게 최고 좋죠. 그렇죠? 예를 들면 종이하고 마그네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점성 물질을 갖다가 표면에 부분적으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게 특정하게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 주파수를 보면 어느 부분에서 떨고 있는지 있잖아요. 많이 변형을 크게 일으키는 부분만 해주는 거지. 다 해줘버리면, 다 해줘버려도 되긴 되겠지. 그러면 질량이 증가가 돼가지고 감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쓸데없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기여도 안 하는 부분을 갖다가 뭐 괜히 이렇게 두껍게 코팅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건 진짜 멍청한 짓이죠. 예. 부분적으로만 코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줘버리면 질량이 증가돼가지고 감도가 떨어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보면 이게 아까 그 평판 진동판에서 있잖아요. 크게 아까 뜬 거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생기냐고 하면 이 부분은 이거 이렇게 측면에서 2D로 보는 거 그림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바깥에가 이렇게 크게 움직여요. 이 안에는 아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거는 결국은 서라운드 부분만 댐핑을 더 시켜주면 되는 건데 이 안에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생기는 거는 이 안쪽에서만 생기는 부분들이에요.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내가 얘를 갖다가 크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만 손대야지 이거 줄인다고 전체적으로 다 발려버리면 뭐 음압이 푹 떨어져 버리죠. 이게 이렇게 된 게 밑으로 이렇게 놀거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진동판을 댐핑 재질로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잖아요. 진동판 외부 링을 점성 물질로 이렇게 코팅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이번 이런 그 어떤 그 노드 부위 있잖아요. 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들은 별로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노드 안쪽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영향이 없고, 제일 크게 생기는 이게 서라운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손실 개수가 큰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좀 줄어들겠죠. 이게 뭐 갑자기 없어지는 그거는 좀 힘들고, 어쨌든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그렇게 가면 링잉이 없어져요. CSD로 됐을 때 링잉이 없어지고 공진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콘이에요. 마그네슘 콘이 아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 나라는 거지, 이 부분이? 근데 지금 이 부분이 1보다 큰 부분이죠. 일부분에 서라운드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손실 개수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중량은 여기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어디 나오고 하면 바로 마그네슘 그 자체예요. 이걸 없애주려면 여기다가만 무슨 코팅을 해준다든지 점성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대줘야지 뭐 서라운드까지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서라운드는 이미 지가 충분히 댐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나중에 스캐너로 돌리고 보면 요 노달 라인 위치가 있잖아요. 이게 딱딱 지가 명시해져요. 뭐 몇 미리지점, 몇 미리지점, 몇 미리지점 이렇게 다 지가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음압 DB 발생, 평판 진동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플랫한 거 있잖아요. 세 번째. 이게 지금 뭐냐고 하면 인페이지 부분이에요. 빨간 거. 파란 게 뭐냐고 하면 음압에서의 아웃 페이지 부분. 역공진 하는 거죠. 이게 같아져 버렸네? 여기도 같아져 버렸네. 여기도 같아지고. 여기도 같아지고만. 뭐, 개떡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당연히 음압에서 뭐 푹 꺼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링의 역공진 주파수가 한 이쯤 되거든요. 여기가 그 밴딩 레저넌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부터 이제 그 역공진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쫙 커지기 시작하죠. 급격하게 커져가지고 이제 뭐 같아져 버리니까. 이게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10dB 이하면 요 밑에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이게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1.1, 4.4, 7kH에서 각각 이제 다 음압이 dB 발생이 돼요. 네. 서브프는 여기니까 상관없겠죠. 네. 네. 지금 뭐 여기 밑을 본다고 하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마이크로 스피커, 헤드폰 이런 것들은 플레인지잖아요. 네. TV 스피커도 플레인지죠. 이제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까 마그네슘 코니스크 아까 페이퍼에 있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밑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 둘 다. 맞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건요. 아까 평판 진동판인데요. 동의상 부분이 그 17Hz 있죠. 여기서 보면 바로 여기가 1100Hz 부분이거든요.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두 군데로 볼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이 바깥에서 나다가 갑자기 이게 1192Hz가 되면 한 이쯤 되거든요. 이쯤. 여기서 이렇게 쏙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동의상 부분이 바깥에 있다 안쪽으로 쑥 들어와 버렸죠. 그렇죠? 점차적으로 안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쑥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바깥에 이게 이제 파랗게 이 부분이 진동을 지금 많이, 에너지가 큰 부분이에요. 이게 진동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동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고. 바깥에서 주로 진동을 하죠. 거의 동의상 성분이.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캔슬 주파수 쏙 넘어가니까 갑자기 안에서만 진동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쭉 가가지고 여기 또 만들잖아요. 또 이쯤에 가면 또 여기가 주로 진동을 하다가 쑥 넘어가고 나면 안쪽으로 쏙 또 바뀌죠. 또 여기서 보면 또 여기 진동하다가 넘어가다 보니까 또 안쪽으로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서 많이 놀다가 바깥쪽에서 소리 내주다가 안쪽에서 내다가 바깥에서 내다가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형태는 맞기는 한데 근데 이게 막 들쑥날쑥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캔슬레이션이 생겨버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래서 이 두 개가 안 만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을 발생시키는 주도적인 동의상 성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압이 작게 나오는 게 주로. 진동은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기계적인 진동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굉장히 나쁜 주파수 특성이 아까 보니까 막 주파수 특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SPL 커브들 그렇죠?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솔직하게 기계적으로 떨어라고 그러는데 기계적인 진동 자체가 뭐 갑자기 안 들다 확 들고 이런 게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음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분할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때 경도 조절만 잘 해주면 이걸 굉장히 많이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랫하는 게 무조건 다 나쁩니까? 플랫하게도 좋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인 거죠. 이게 종이콘을 한번 볼게요. 종이콘. 아까 페이퍼콘 있잖아요. A번. 보십시오. 동의상, 여기상. 그리고 동의상 성분이 왔다리 갔다리 안 합니다. 일률적으로 줄어들죠. 이거 볼게요. 동의상 성분이 주도적이다. 아까 각도가 있잖아요. 70도씨 이하. 그러니까 깊이가 적당한 거예요. 90도로 가버리면 완전 평판일 거잖아요. 그래서 음향 소구도 없고 동의상 성분이 주광에 주로 머물러 있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유효 방사 면적이 줄어들고 그래서 진동 질량이 감소돼 가지고 음향 출력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유효 방사 면적을 늘려주니까 줄어들면 그 지향성이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대의 음향 개성을 그래서 가능하게 한다. 이게 그 방사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무장에 가까워요. 내가 스피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지향성이 넓겠어요? 이쪽이 지향성이 넓겠어요? 이쪽이 넓다. 맞습니다. 이쪽이 더 넓죠. 왜냐하면 이쪽이 더 길이가 길잖아요. 그럼 캔슬이 더 잘 되겠죠. 그렇죠? 이쪽이 좁기 때문에 캔슬이 더 안 되잖아요. 이게 시간적인 딜레이 때문에 캔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이렇게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나중에 그거 나와요. 그거 실제로 이게 사각형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 스피커 예제도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축하고 단축하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단축이 훨씬 넓어요. 그 민방위 사이렌 할 때도 이게 사방향으로 다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90도 커버리지 되는 거가 4개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민방위 사이렌 보면 길다란 게 위로 보고 있을 거예요. 옆으로 많이 휘어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지향성이. 그런 게 있어요. 마그네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줄어들죠. 여기서 성분이 들쑥날쑥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 밑에 있어요. 소위 말해서 밴딩 스티프니스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지맛대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상 성분이 주요하고 음향 상태가 없고 동의상 성분이 이렇게 내부에 위치를 하고 주파수 높아질수록 방사 면적이 줄어든다. 이게 얘가 갖고 있는 고유 물질 성질이 있잖아요. 쇠라는 그 성질 빼고는 페이퍼랑 거의 비슷하죠. 경향은. 그래서 음향기의 발생을 이렇게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뭐냐고 하면 여기 동영상 성분이 있잖아요. 동의상 성분을 갖다가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린다는 말은 노드가 바깥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플랫한 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노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버리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노드가 있잖아요. 그 밴딩 스티프니스에서 만들어지는 밴딩 레조넌스의 노드가 안쪽 형태에 만드는 거지. 근데 뭐 이렇게 그냥 플랫하다. 여기서 힘을 준다 그러면 쑥 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 부분부터 힐려고 그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여기서 힘을 줘서 밀기는 하지만 끝에서부터 이렇게 휘어라는 거지. 이렇게 주파수 높아지는 식으로. 그쵸?
그렇게 하려면 이 주위에 밴딩 스티펜스는 안으로 갈수록 커지고 바깥으로 갈수록 밴딩 스티펜스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 상식인 거예요. 그럼 꼬깔콘을 갖다가 확 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에서부터 휘겠죠. 그게 그거예요, 그거. 이게 꼬깔 모양이 되면 밴딩 스티펜스가 자연적으로 그 형상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안쪽에서는 커지고 바깥으로 가서 줄어드는데 그걸 갖다가 곡률로 조절해요, 곡률로. 이 벌어지는 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하이퍼블릭 그 함수적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것들이 경도가 커져서 작아지는 형태로 간다.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리가 될 부분이니까요. 식사하시고 나서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프로그램 가지고 오후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